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 일단 금요일날 하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67,000원까지 떨어졌고요.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냉정한 판단이라는 게 뭐 주가 관련된 내용인 거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항서제약 측에서 급하게 공시를 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릴리주맙의 병용요법 승인 실패에 대해서 FDA와 긴밀히 소통해서 승인에 대한 부분을 재신청하겠다.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HLB보다 항서제약은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FDA의 문턱을 넘은 게 17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HLB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업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주가 되어서 이끌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쵸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 하나에 조금 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 보세요. FDA에서 항서제약 생산 현장을 점검했는데 결함이 발견되었다. 근데 항서제약에서 충분한 답변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FDA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백인들에 대한 그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렇죠. 이게 비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 진양고 내장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다고 이걸 다 포함해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실제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보면 하한가를 갔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에 있다. 근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날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시가에는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오죠. 그때는 그쵸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 반등은 꺾이는 상황, 즉 역배열로 전환됐을 때는 21평이 61평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21평까지의 1차 반등 구간이 있고요. 이 구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구간을 공략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를 내가 신고가 간다 이렇게 해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첫 번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그쵸 재상승 구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즉 신고가 만들고 그 다음 단계는 눌림목이 오죠.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쵸 조정이라는 거죠. 이 눌림목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지금은 급격한 하락, 급락으로 인해서 62평의 간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고 지금 한 30% 정도의 이격도가 있습니다. 근데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 실제 타점을 보여드리는 화면이 점검 중이라서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매일 오전 1시에서 3시 그리고 4시에서 7시 사이에 점검 중이기 때문에 그쵸 이 점검 시간에는 화면이 잘 여기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 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여기 재룡산업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죠.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즉 눌림목을 거치고 신고가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딱 3일 만에 35% 수익 냈죠. HLB가 지금 급락을 했지만 급락 구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핵심이 이격 조절하는 데 있다. 이격 조절 구간에 우리가 충분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락했을 때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종목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략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요.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시가에 제가 다 공략을 시켜요. 자, 보세요. 8시 47분, 8시 46분, 46분, 46분.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KBI 메탈, 이수페타시스 네 종목 나갔죠? 다 사는 겁니다. 물론 비중이 있는데 기본 비중 10% 잡고 사는 거예요. 성호전자. 자, 성호전자 보면 어때요? 목요일날 장중에 23%까지 급등,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종가 기준에서 몇 프로? 10%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우리는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HLB 마찬가지예요. 저도 HLB를 꾸준하게 공략을 했었는데 HLB를 공략한 결과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을 때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했다는 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캠트로닉스. 자, 보세요. 목요일이죠. 5월 16일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22%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타점으로 연결되었을 때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그리고 HLB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자, HLB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오픈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요. 소통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이번 반등 구간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중요한 건 다시 재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가격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신고가 이후에 급락이 나왔지만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죠.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빠졌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대감이 녹아 있으니까. 기대감이 지금은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신청에 들어갔을 때는 낮아진 주가에 대한 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격 전략, 그쵸? 그 가격 전략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를 다시 한번 볼게요. HLB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월요일날 하락해서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그냥 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반등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이격을 조절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꾸준하게 가격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지만 그 가격대를 잡는 원리가 있겠죠. 이 원리를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활용했을 때 HLB 지금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그쵸? 항서제약 측에서 대략 2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실제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두 가지다. FDA 항서제약 생산 현장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항서제약 측에서 답변을 했지만 FDA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데 2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비모 이 내용을 FDA에서 실사를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해서 이 2달 안에 다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 구간에 노려서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소통방, 그쵸? 소통방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시면 되고요. 그쵸?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오시면 HLB의 실시간 타점까지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 구간에 무조건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전환 시키고 우리가 그 수익 구간에서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즉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아직 그렇죠. 통과 안 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일단 나왔고 그 매물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나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